자, 요 논란 또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다시 북한군은 적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서 순화했습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 위협 침해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적이다라는 표현을 삭제한 거죠.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걸 명시할 걸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국방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0년도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을 어떻게 이번 2020년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담을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누굽니까? 2000년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주역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고 북한에게 있어서 햇볕 정책의 유화책의 상징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군은 현존하는 분명한 적에 대해서 주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적어도 국방백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재를 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대선 때부터 이상한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때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의 주적 논란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북한을 어떻게 주적이라고 하느냐, 대통령 될 사람이 라는 입장. 결국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는 표현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넣겠다라는 거죠. 김재섭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가슴 아픈 장면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천안함 유가족을 만나서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하셨거든요. 북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통령의 대북 관계, 대북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비판들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후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어떤 군에서 이루어진 특별 정신교육들을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명량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일본을 적개시하는 듯한 영상 자료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언론 자료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군대 정훈 교육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의 적으로서의 북한과의 관계들을 상정하고 교육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 타령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한 정훈 교육들로 좀 바뀌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안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안보와 특히 주적인 북한에 관해서 강경한 태도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너무 소홀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많이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서지현 부대변인 어떠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 이슈로 해서 약간 퇴행하는 느낌이다. 앞서 정훈 장교 말씀에 저도 정훈 장교였는데 2020년 국회의원 그 토론 때 황당한 질문 받았어요. 국민의원 유성걸 의원한테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당연히 북한이죠. 그리고 2002년도에 저도 그때 이제 4강 축구 신화를 군대에서 보냈지만 그 당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군 장갑차 때문에 청년들이
과반이 넘는 게 우리의 주적은 미군이라고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훈 장교로서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 이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 와서 우리의 주적을 표현을 뺐냐? 우리의 주적이란 개념이 너무 이제 북한군에 있다 보니까 안보, 동아시아,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협하면 미군이 주적이 아니더라도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북한군 한 곳에만 이렇게 전력을 하는 것보다 국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각도로 의미해서 그걸 적을 제외한 것이지 우리가 북한과 우방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안보에 대한 이슈와 안보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 정도 고민해서 주적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안보에서 어떤 전략을 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